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통계적 추정해가지고 이제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을 통해서 몇 명을 뽑아. n명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 n을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 뽑아진 애들을 우리가 이제 표본이라고 해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실제 모집단의 애들아 실제 평균을 이제 추정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은 여론조사 이제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간단하게만 좀 보면 사실 내가 좀 적어놓은 게 사실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한 거거든 얘들아. 맨 위에 게 모집단, 두 번째 줄은 여론조사 한 번 했을 때, 세 번째 줄을 내가 뭐라고 했니? 여론조사 결과들의 평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MBC, KBS, YTN 여론조사 결과들의 평균을 너희가 이제 구하해 보는 그것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내가 여기 맨 위에 있는 표 보이지? 전교생이 얘들아 몇 명 있다 보는 거야. 전교생이 4명이 있다. 4명을 다 우리가 모집단을 다 조사하려니까 힘들어서 2명만 조사해보자.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2명 여론조사 했을 때 평균이 0일 확률, 1일 확률, 16분의 1, 16분의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신기하게도 너희가 결론은 이거였어. 야, 이게 여론조사 결과들의 평균을 구해보면 모평균과 어떻다? 똑같다라는 게 이제 수학적인 얘들아 공식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들의 분산은 얘가 모분산이지. 모분산. 이 n으로 나눠진다.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저번 시간에 내용 설명만 하고 끝냈었던 이유가, 너희가 그래도 내가 만들어 보라 그랬잖아. 어떤 거였어? 실제로 너희가 이제 요 위에 있는 확률 분포표 갖다가 이 밑에 있는 얘들아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걸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 만들어 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만 외우지 말고 얘들아 이게 어떤 과정인지를 요약 정리한 게 이거잖아. 이거에 대한 내용 설명이 확실하게 좀 돼야 문제를 푸는 어떤 좀 이제 그 이유가 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한테 좀 이제 좀 주문을 좀 했었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거 정도는 좀 확실하게 얘들아 복습을 해왔다라는 가정하에서 오늘은 내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게 될 건데, 이 문제 풀이를 너희가 내가 푸는 대로 정확하게 이제 복습을 하는 게 이번 시간에 얘들아 이제 수업 듣고 너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좀 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뒤로 좀 넘겨가지고 얘들아 좀 봐보시면은 여기 몇 쪽이냐 얘들아, 51쪽부터 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 건데, 얘들아 오늘 문제를 푸는 문제가 어디까지냐 하면 55쪽까지 내가 대부분의 문제를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내가 풀어준 대로 복습 좀 정확하게 해봐. 야 솔직히 문항수 몇 개나 되니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55쪽까지 얘들아 진도를 좀 나가게 될 건데, 자 지금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이제 문제 파악이 돼야 돼. 여기는 이제 같이 한번 피기는 하는데 일단 화면 잘 보는 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싶기는 좀 해. 자, 너희가 여기 나온 숫자 바꾸기 01-1번 문제를 좀 보게 되면, 분명히 너희가 지난 시간에 내 숙제를 제대로 했다면 전교생 4명인 학교 갔다가 여론조사 해가지고 새로운 표 만드는 거 한번 해봤을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의 얘들아 숫자 바꾸기는 야 그것 좀 한번 니네 해봐라. 표본 평균 X바에, 즉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확률 분포 표를 한번 실제로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얘들아 오른쪽 그림에 2, 4, 6, 8 그러니까 4개가 있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게 모집단에 2점, 4점, 6점, 8점, 나는 그냥 점수라고 생각을 할게. 전교생이 4명이 있는데 전교생 각각의 한 명 한 명 성적이 2점, 4점, 6점, 8점인 거야. 그럼 너희가 얘들아 아니 니네가 뽑았을 때 2점짜리 학생을 뽑을 확률이 4분의 1이잖아. 4점짜리 뽑을 확률이 4분의 1이고 6점짜리 뽑을 확률, 8점짜리 뽑을 확률이 다 몇 될 거니까 4분의 1 될 거니까, 여기에서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그것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될 건데, 그러니까 딱 요 부분이 지금 내가 얘들아 필기해 준 부분이 너희가 공부했을 때
요 위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숫자만 바뀌어 있는 거 맞아? 이걸 갖다가 너희가 밑에 있는 표 요거 만들었듯이 너희가 한번 만들어 봐 라는 게 숫자 바꾸기의 어떤 출제 의도가 지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봐라 라는 게 숫자 바꾸기의 의도가 지금 좀 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 조그맣게 만들자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이제 x 바로 가능한 걸 한번 찾아볼 건데 자, 두 명을 뽑을 거야 지금. 표본의 크기가 2니까 두 명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볼 거야. 그럼 제일 낮은 점수는 몇 점 나와 얘들아? 2점 뽑고 2점 뽑았을 때 x바가 몇인 게 제일 작아? 2인 게 제일 작아. x바는 4가 아니라 2지. 평균이니까 얘들아. 그 다음에 2점 뽑고 4점 뽑으면 3점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뭐 2점 뽑고 6점을 뽑는다든지 4 뽑고 4 뽑으면 x바가 몇인 것도 나와 4인 것도 나오고 뭐 5인 거, 6인 거, 7인 거, 8인 것까지 얘들아 다 나오게 될 것이고 확률값 쓰게 되면 야 x바가 2가 되려면 누구만 뽑아야 돼? 2점 뽑고 또 그 다음에 또 몇 점 뽑아야 돼? 2점 뽑아야 되니까 여기는 16분의 몇 되는 거? 1 되는 거 3 나오려면 2, 4 아니면 4, 2니까 16분의 2 4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4는 2, 6 아니면 6, 2 아니면 4, 4니까 16분의 1이 3개가 있어서 이렇게 될 것이고 5는 너희가 이제 2, 8, 8, 2, 4, 6, 6, 4 해서 16분의 4 여기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표를 나타내어라. 1번 문제의 정답이 얘들아 이제 밑에 내가 그려준 표가 지금 되겠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건 너희가 손쉽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표 갖다가 x바의 평균 야 2x바 좀 구해봐. 그 다음에 vx바 좀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야 이거 갖다가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산수 정도는 내가 생략해도 될 텐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결론은 아 내가 지금 만든 표 갖다가 2x바를 구하게 되면 원래 얘들아 이 표 갖다가 구한 2x 값이랑 2x 바는 얘들아 어떨 것이다? 똑같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답만 맞춰야 되는 순간에서는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은 표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으니까 나타내긴 했지만 솔직히 만약에 야 2x바 좀 구해봐 vx바 좀 구해봐 라고 했을 때 꼭 표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 만약에 2번만 문제가 나왔다면 어차피 얘들아 2x바는 2x랑 똑같을 거고 야 vx 구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뭐가 될 거니까 vx바가 될 거니까 만약에 요 문제만 출제가 됐다면 너희가 실제로 표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거야. 하지만 이제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연습이기 때문에 만들기도 하고 이 밑에 있는 표 갖다가 2x바랑 vx바를 구하던 아니면 원래 있던 확률 분포표 갖다가 2x, vx를 구한 후에 2x바, vx바를 구하던 그건 너희의 자유일 것 같아 얘들아. 답을 맞추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표를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이렇게 너희가 이제 한번 연습해 보는 게 1번 문제가 지금 될 텐데 분명히 너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 만들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만드는 게 귀찮으니까 여기서 계속 내가 반복하지만 구해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 구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한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내가 또 경계하는 건 아무래도 너희가 얘들아 이 밑에 있는 표를 만들지 않고 왼쪽에 얘들아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아예 잊혀질 수도 있고 또한 너희가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건 뭐야? 4명이 있는데 2명 여론조사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몇 점이 나와야 돼? 4점이 나올 확률. 야 아까 전에 구해놨잖아 얘들아 16분의 몇이라고 3이라고 구해놓지 않았니? 근데 자꾸 결론만 알다 보니까 나중에 니네 수능 때 혹은 모의고사 때 이런 표현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못 알아들어 얘들아. 이게 뭐 하라는 거지? 내가 외운 건 EX가 EX바랑 똑같은 거 VXN으로 나누면 VX바랑 똑같은 것만 외우다 보니까 이런 거를 까먹어서 얘들아 뭐 심지어 얘들아 1년 더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나는 이 표를 만들 수 있어야 전반적인 이런 표현까지 다 기억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숫자 바꾸기 문제는 이번에 숙제로 할 때 너희가 표를 좀 만들어 보는 연습은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자, 그래서 숫자 바꾸기는 그렇게 좀 넘어가게 될 건데 모든 경우에 이 밑에 있는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사실 니네가 얘들아 여기 밑에 있는 문제 표현 바꾸기를 좀 보게 되면 얘들아 이거는 주머니 속에 1, 2, 3, 4가 몇 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거기서 얘들아 몇 개를 뽑는데 33개를 갖다가 너희가 이제 뽑아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추정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 맞아? 물론 뭐 상식적으로 너희가 선생님 4명이 있으면 4명 뭐 그냥 모집단 조사해버리는 게 낫지 뭐하러 뭐 33명까지 뽑나요? 상식적으로 너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니까 그냥 문제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야 아까 거야 방금 거 숫자 바꾸기야. 고작 해봐야 2개 뽑으니까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거 갖다가 너희가 33개를 뽑아가지고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야 무려 x1부터 x33까지 33번이나 뽑아야 돼. 1만 33번 뽑을 수도 있고 뭐 1을 32번 뭐 2를 한 번 뽑을 수도 있고 맞니 얘들아? 그때 x바를 막 구해가지고 이 표를 만드는 거 자체가 얘들아 어때? 불가능에 가깝지 않니 얘들아?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너희한테 야 숫자 바꾸기처럼 표를 만들어서 풀어라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확률 분포표는 누구에 대한 확률 분포표야? x에 대한 확률 분포표고 우리는 x의 평균이 2x바랑 똑같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얘들아 vx를 n으로 나눠준 게 vx 바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니까 이 결론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 라는 게 표현 바꾸기의 컨셉인 거야. 표를 만들기가 너희가 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그치? 33개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게 33개 뽑았을 때 그 33개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의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x바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표현 바꾸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x바의 표준 편차가 나온다는 공식을 알고 있는 거니까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모 표준 편차를 너희가 이거 갖다가 구해버려서 n이 33이니까 루트 33으로 뭐 해버려? 약분해버리면 그만이 될 거야. 그래서 소소하게 얘들아 계산만 한번 내가 보여주면 아니 뭐 계산까지 뭐 해야 되나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넘어갈게 얘들아. 이건 구할 수 있지 얘들아 이거 정도는. 그래서 9에서 얘들아 몇으로 약분한 거 루트 33으로 약분해서 답을 써주세요. 즉 공식만 가지고 너희가 풀어주세요 라는 게 표현 바꾸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겠니 얘들아? 자 그래서 일단은 1번과 2번이 조금 풀이 자체가 좀 달라 그지? 실제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밑에 내려가서 얘들아 이제 개념 넓히기 이 문제가 문제에 써있진 않지만 이 문제가 수능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야. 솔직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내가 아까 말한 게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얘들아 너희 선배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지금 여기 부분 보이니 내가 초록색으로 이제 색칠한 부분 보이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어. 너희는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알겠니? 내가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될 포인트를 준다는 건 너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소리야. 왜? 우리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것도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돼. 얘들아 지금 너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지금 모집단에 10, 20, 30이 있는데 그 중에 얘들아 몇 개를 뽑은 거야? 몇 명 뽑은 거야? 몇 명? 2명 뽑았어. 맞니 얘들아? 니네가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다면 내가 2명 뽑았으니까 2명의 평균 x1 더하기 x2 나누기 2가 20이 나오려면 1, 2 더한 게 4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10 뽑고 30을 뽑던지 30 뽑고 10 뽑든지 20 뽑고 20 뽑아줘야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사실 얘들아 너희가 이 x바가 20일 확률을 구하여라. 요 녀석은 그러면 내가 10을 뽑고 10을 뽑고 30을 뽑던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혹은
30점을 먼저 뽑은 다음에 10점짜리 학생을 뽑게 되던지 아니면 20점짜리 애를 뽑고 또 얘들아 20점짜리 친구를 뽑아야 평균이 얘들아 몇 점이 나올 거야? 여론조사 결과가 20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답이야. 다시 요걸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야. 얘가 지금 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누구만 구해주면 돼? A 값만 구해주면 게임 끝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지. 이거 괜찮겠냐 얘들아? 이 포인트를 너희가 항상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니네 이게 지금 구라치는 게 아니라 고3 친구들이 뭐 요즘에 모의고사 계속 막 보고 있을 거 아니냐.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조금 되긴 했지만 9월달 모의고사 풀고 내가 숙제로 내준 모의고사에서 이거랑 비슷한 거 애들이 해석이 안 돼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명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내용 설명한 거 다시 보내주고 공부 똑바로 해라 라고 좀 갈궜던 기억이 나. 알겠어 얘들아? 9월이면 수능 코앞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초록색 형광펜에 대해서 명심해 둘 수 있도록 해. 자, 그래서 우리는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X바의 평균이 18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2X바가 얘들아 몇이다 라고 준 거야? 18이라고 준 건데 2X바는 2X랑 똑같잖아. 5평균이랑 똑같다라는 게 우리가 외운 공식 중에 하나가 되잖아. 그래서 너희는 평균 구하면 10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20 곱하기 얘들아 A, 그 다음에 30 곱해주면 15 마이너스 30의 A냐 얘들아? 곱해주게 되면 15 마이너스 30의 A가 요게 지금 18이 나온다 이 소리구나. 이거 하게 되면 얘들아 2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0A가 지금 되는 거니까 A 값은 얘들아 몇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5분의 1인 거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 A에다가 몇 넣어준 게 정답이야? 5분의 1 넣어준 게 정답이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어떤 일이 수능장에서 벌어졌냐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건 안 까먹어. 그러니까 일단 이거 갖다가 뭐는 구해? A가 5분의 1인 것까지는 솔직히 거의 다 구한단 말이야. 그래 놓고 요 녀석이 해석이 안 돼서 별건 아닌데 해석이 안 돼서 왜 A를 구했는데 문제가 안 끝나지? 이런 식으로 얘들아 멍하니 쳐다보다가 넘어갔던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야. 알았니 얘들아? 실수 포인트를 정확하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이제 여기 페이지가 조금 이제 복습을 조금 너희가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페이지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자 뒤로 넘어가셔서 53페이지 쪽 한번 가보시게 되면 문제가 4개가 있을 거야. 맨 위에 엘리베이터 타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거 좀 제일 나중에 좀 풀게 될 것이고 일단 너희가 지금부터 푸는 몇 문제는 조금 이제 편하기는 할 거야. 결론만 가지고 우리가 풀 건데 내가 말하는 결론이라는 건 EX바가 M이랑 똑같다. VX바는 VX를 N으로 나눠주면 된다. 라는 공식 갖다 푸는 걸 한번 보여줄 건데 잘 봐봐 얘들아. 건전지 회사가 있는데 수명이 얘들아 40시간, 표준 편차가 15시간인 정기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얘들아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준 거야. 왜냐면 아직 몇 개를 추출했다라는 말이 없잖아. 어떤 건전지 회사 그 전체 건전지를 모집단으로 보게 되면 그 건전지들의 수명이 40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5더라. 그래서 모집단에 얘들아 건전지 한 개의 수명을 내가 X라고 좀 놓게 되면 X에 대한 정규 분포는 40, 얘들아 15의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해해 주시면 돼. 근데 이걸 너희가 얘들아 100개를 추출을 했단 말이야. 야 사실 너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너희가 이제 감독관으로 얘네들이 평균이 40시간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진짜 얘네가 과장 광고가 아닌지를 만약에 너희가 조사관으로 조사를 나간 거야. 알겠니? 뭐 에너자이저 회사에 뭐 너희가 이제 조사를 나갔다라고 치자. 근데 만약에 너희가 조사관이 그걸 전수조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 회사는 망하겠지. 팔 건전지가 없잖아. 당연히 우리는 그 중에 임의로 추출을 해서 공장이 여러 개 있거나 뭐 생산된 시간이 여러 시간이 있으면 임의로 랜덤으로 추출을 해서 몇 개만 조사를 해야 당연히 올바른 조사가 될 거 아니야.
야, 만약에 뭐 현대 자동차에서 뭐 충돌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뭐 별 4개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하고 싶어. 근데 전수조사 해버리면 뭐 1년에 한 1000만 대 생산되는데 1000만 대 다 조사를 해. 다 충돌시켜본다 이 소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이건 국가적인 제한 아니니? 몇 대만 추출해서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냐? 내가 무슨 말 하는 줄 알겠니?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가 이런 경우는 여론조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단 말이야. 회사가 망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너희가 그럼 내가 검사 한번 해보자. 100개를 추출을 하자. 100개를 추출했으니까 x1부터 x100까지가 있을 텐데 그 100개의 표본 평균. 야, 평균이 뭔데? 표본 평균이 뭔데? 다 더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준 거야? 100으로 나눠준 거 맞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야? x 바라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즉 x 바가 43시간 이상일 확률. x 바가 43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괜찮아? 너희는 정규분포의 추억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확률은 Z로 표준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구한 정규분포는 X바가 아니라 누구의 정규분포야? X의 정규분포기 때문에 우리는 X바의 정규분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외운 공식에 의하면 내가 이제 밑에다 여기 한번 써볼게. X바에 대한 정규분포. 야, 여기서 40이 뭔데? X의 평균 아니야? 근데 X의 평균이랑 X바의 평균이 똑같다며.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는 몇이라고 써주면 돼? 40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15의 제곱은 누구의 X의 분산이 지금 되는 거 맞아? X의 분산인 거지. 근데 내가 100개를 뽑았으니까 얘를 100으로 나눠줘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 이건 공식이잖아. 원래 모집단의 분산을 몇으로 나눈다? n으로 나눈 게 x바의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2분의 3의 제곱이지 약분하면. 그래서 표준 편차가 2분의 3이 돼서 이렇게 너희가 이제 x바에 대한 정기분포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베낄게. 이게 x바에 대한 정기분포는 40,2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을 밑에 있는 정규분포로 표준화시켜서 넓이 잘 구해주세요. 표준화시키는 건 그래도 우리한테 굉장히 낯익은 주제가 되는 거잖아.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너희는 이게 많이 나오게 되는 문제인데 x에 대한 정규분포 갖다가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솔직히 너무 쉽다. 그렇지 않냐 얘들아? 분산만 n으로 혹은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43에서 40 빼면 3이잖아. 3을 2분의 3으로 나눠주면 z가 2 나오니까 정답은 이거지 얘들아. 0.0228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괜찮니? 뭐 정기분포 표 보고 하는 건 너희가 뭐 지난번 정기분포에서 다 했던 거니까 이렇게 너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숫자 바꾸기 문제 정도는 꽤 할만하지 않아? 솔직히 정기분포 바꾼 다음에 표준화만 시켜주면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숫자 바꾸기를 내가 풀었어. 자,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볼 테니까 잘 봐. 자, 이것도 잘 봐. 숫자 바꾸기랑 똑같은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돼. 다시 한번 써볼게. 너희가 귤 농장에서 재배되는 한 개의 무게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의 평균이 150에 표준 편차가 12. 여기까지 끊어 읽으면서 너희는 이게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150,12의 제곱이 되는구나.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렇게 너희가 이제 써줄 수가 있고. 근데 그 다음부터 좀 바뀌어. 야, 근데 우리가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9개만 나는 뽑을 거야. 이미 추출을 몇 개를 할 거야? 9개를 지금 할 거야. 그래서 x1부터 x9까지 9개만 내가 좀 뽑을 건데 그 9개 무게의 표본 평균. 야, 표본 평균은 다시 말하지만 이거야.
다 더한 다음에 이번엔 몇으로 나눠줘야 돼? 9로 나눠줘야 되는 거 맞아? 이 표본 평균 x바가 있는데 x바가 144 이하일 확률이 만분의 k이다.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x바가 144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까 배웠으니까 이거 갖다가 x바에 대한 정기분포 만들어주면 150은 그대로 있을 건데 표준 편차가 12잖아. 모표준 편차가. 근데 9개를 뽑았으면 루트 9는 몇이야? 루트 9는 3이니까. 이건 공식 쓴 거지. 4가 되는구나. 표본 표준 편차가 4가 돼서 자, 다시 한번 씁니다, 얘들아.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는 150,4의 제곱 갖다가 표준화 시켜서 넓이 구해서 k값 구해라. 계산은 생략할게. 얘들아, 내가 지금 두 문제를 풀었어. 그럼 너희는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이거 되게 중요해. 일단 그냥 x 정규 분포 나오면 파란색 x 정규 분포 갖다가 x바 정규 분포 그냥 만들어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표준화만 시키면 되겠네. 이렇게 기계적으로 니네가 간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얘들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잘 봐. 귤 9개 무게의 표본 평균을 x바. 지금 이 문장을 너희가 쌩 까면 안 돼. 난 9개 뽑았다고 해서 9개 뽑았구나. 근데 그 9개의 표본 평균이니까 다 더한 다음에 9로 나눈 걸 걔를 x바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배운 게. 그래서 우리는 x바가 144 이하 지금 이렇게 푸는 거거든. 지금 무슨 말인 줄 알겠니 얘들아? 분명히 지금 연두색 친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야. 내가 얘들아 지금 귤 문제나 여기 건전지 문제를 나중에 너희가 못 풀까봐 걱정하지 않아. 이거 너무 쉬워. x 갖다가 x바 정기분포 만들어서 표준화만 시켜주면 되거든. 자, 니네 나한테 배웠으면 이제부터 여기 위에 엘리베이터 문제다. 너희가 얘들아 뭐 확통을 선택한다면 수능 전날까지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니네 이거 문제 풀 때 엘리베이터 문제처럼 나올 수도 있다. 조심해라. 이 엘리베이터 문제도 얘들아 수능 기출 문제거든. 알겠니 얘들아? 이게 내가 아까 전에 이 전 페이지에서도 말하고 지금 페이지에서도 말하지만 실수를 너희는 아직 안 해봤잖아.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라는 게 너희는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꼭 한번 얘들아 이 중요한 시험에서 한번 틀려놓고서 그때 가서 얘들아 이제 수습하지 말자 이거야. 알겠지?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닐 거 아니야. 이 망할 놈의 엘리베이터 문제는 매년 정말 문제야. 자꾸 까먹어서 이 망할 것들이. 알겠니 얘들아? 매년 까먹어. 이게 강조로 하는데 까먹어. 참 이게 신기하지 얘들아. 누구나 어디서 실수할지를 아는데 항상 거기서 실수를 해. 너희는 처음 사는 인생이니까 그치? 자, 잘 봐. 아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처럼 안일하게 좀 풀어볼 건데 안일한 풀이야. 나쁜 풀이야. 대부분 애들이 얘가 몸무게가 이제 60kg의 표준 편차가 6이니까 그냥 뭐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60,6의 제곱을 좀 따르나 보구나. 근데 눈길이 일로 가. 9명을 뽑았으니까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는 60은 그대로고 루트 9가 3이니까 여기가 2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 정도는 암산할 수 있지.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549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 거니까 경고음이 울릴 확률 너희가 실수하는 게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걸 구한다고 얘들아 이렇게. 얘 갖다가 얘 만드는 건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너희가 얘를 구한단 말이야.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평균이 60kg고 표준 편차가 6kg인 학교에서 너희가 몇 명을 여론조사한 거야. 9명 조사를 한 거지.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니네 학교에서 9명 조사했는데 549가 나올 확률이 솔직히 거의 있니? 뭐 스모 선수, 씨름 선수 데리고 와봤자 걔네가 500kg가 되진 않잖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사람도 500kg가 되진 않을 거야. 코끼리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 맞아 얘들아. 내가 아무리 무거워도 얘들아 창규가 5명 이상 모여야 된다고. 어마어마한 무게 아니야 얘들아.
잘 봐, 얘들아. 밑에 내가 아까 초록색으로 형광펜 친 거랑 차이점이 뭐냐 하면, 얘들아, 봐봐. 중량이 549 이상이 돼야 경고음이 울려.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엘리베이터에 지금 몇 명 뽑아서 태워보는 거야? 몇 명 뽑아서? 9명 뽑아서 태워보는 거잖아. 나는 너희가 9명을 뽑았을 때, X1부터 X9까지 뽑았는데, 너희는 얘들아,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9명 몸무게의 합이 얘가 549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지, X바가 549 이상이다 라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 줄 알겠니? 자, 차이점을 봐봐. 밑에 건전지는 표본 평균이다 라고 말이 나와 있어. 표본 평균이니까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눈 X바가 43 이상. 바로 너희가 X바가 몇 이상, X바가 43 이상이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것이고, 밑에도 얘들아 9개 무게의 표본 평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9로 나눈 거지. 9로 나눈 X바가 얘들아 144 이하일 확률이라 라고 X바라고 준 거야. 분명히 숫자 바꾸기랑 표현 바꾸기는 표본 평균이 뭐 누구 이상이다 이하다, X바를 기준으로 문장을 줬단 말이야. 근데 너네 지금 이 엘리베이터 얘들아 문제를 보게 되면 X바가 549 이상이다 라는 상황이 아니잖아. 맞니 얘들아? 야, 이거 549 이상 되면 경고음이 울리는데 내가 9명 태울 거야. 그럼 9명 태웠을 때 경고음이 울린다는 건 X바가 아니라 9명 몸무게의 합이 얘들아 몇 이상 되는 거? 549 이상 되는 걸 물어본 거란 말이야. 지금 내가 여기도 초록색으로 이제 형광펜 쳐줄 건데, 너희가 얘들아 아래 문제랑 위에 이 초록색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실력이야. 이게 잘 안 돼. 엘리베이터 문제를 잘 못 풀어. 건전지 문제 잘 풀어. 엘리베이터 문제를 맨날 틀려. 얘들아, 매일매일 우리가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기출이 여기 단원에서 요 문제 기출이 100개 나오잖아? 그럼 그 중에 엘리베이터 문제는 2개 아니면 3개야. 가끔 나오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틀려. 알겠어, 얘들아? 항상 사람은 희망의 동물 아니냐? 올해 너희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알겠니, 얘들아? 너희는 공부를 할 때 내가 왜 엘리베이터 문제를 강조하면서 너희한테 풀어주고 있는지, 알겠니, 얘들아? 이 차이가 뭔지, 내가 뭐가 걱정돼서 창규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포인트를 알고 복습해 줬으면 좋겠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야, 너 엘리베이터 문제 다시 봐야 돼 라는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맞다, 그때 뭔가 있었는데 하고 너희가 복습하는 그 정도 실력은 갖춰줬으면 좋겠어.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엘리베이터요? 이 시간 하지 말고. 알겠니, 얘들아? 자,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이걸 풀어야 돼.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잘 봐. X바의 정규 분포를 알고 있단 말이야. X바의 정규 분포를.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얘를 이 상태 그대로 풀 수가 없어. X바로 만들어줘야 돼. X바로 만들어주려면 여기를 몇으로 나눠줘야 돼. 9로 나눠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도 몇으로 나눠줘야 돼? 9로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야 X바의 정규 분포를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딱 한 가지 작업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양변 9로 나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니까? 얘가 X 바로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너희는 문제를 X 바가 9로 나누면 61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야. 그럼 61에서 60 빼면 1이지. 2 나눠주면 Z가 0.5 이상일 얘들아 확률이 되는 거니까 0.5에서 0.192로 빼서 답 구해주시면 되겠네. 괜찮겠냐 얘들아? 이거 복습 철저하게 하자 얘들아. 내신이든 수능이든 건전지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엘리베이터처럼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 얘들아? 엘리베이터 문제 나올 때마다 정말 큰 일이다. 매년 그래.
아, 매년 근데 간절하게 가르친 것 같은데 매년 그래. 알았냐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과외 같은 거 할 때도 많은 친구들이 얘 갖다가 이걸 표준화를 시킨다? 야 그럼 549에서 60 뺀 다음에 2로 나눠봐. 그럼 Z값이 한 200 몇십 몇 아니야?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표에 제가 표준화 시켰더니 Z가 한 200 몇십 몇 나오는데 표에 200 몇십 몇이 없는데요?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럴까봐 걱정이란 말이야. 그걸 알고 넘어가자.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싶고 되겠냐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본 것이고 자 개념 넓히기는 얘들아 이것도 수능 문제야. 이것도 수능 문제인데 내가 두 가지를 너희한테 포인트를 주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건 좀 가슴 아프긴 한데 이걸 많은 친구들이 주기가 1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 니네는 뭐 수투하면서 혹은 고1 때부터 내가 얘들아 니네 프린트 중에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대칭함수라는 프린트를 했어. 그 프린트를 제대로 했다면 너희는 초록색으로 형광펜 친 게 fx가 x는 50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너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돼. 지금 시간에 내가 왜 이게 이 소리인지를 너희한테 얘들아 설명할 수는 없어. 못 알아들었으면 우함수, 기함수 프린트 나한테 가져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이거 모르는 건 진짜 쪽팔린 것 중에 하나야. 알겠니 얘들아? 니네 고1 친구들 너희보다 한 살 어린 고1 친구들도 저번 주에 내가 숙제로 우함수, 기함수 해서 테스트까지 다 마친 상태야. 주기함수, 대칭함수 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너희가 개인적으로 모르면 적어놨다가 나한테 카톡 하셔야지 돼. 알았니 얘들아? 이건 니네 집 주소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거 모르는 건 수학할 때. 알겠니 얘들아? 엄마 이름 모르는 거, 엄마 생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일단 얘들아 x가 이제 50이 대칭축. 정규분포에 대칭축을 준 거야. 평균이 50인 건 알 거 아니야. 정규분포는 대칭축이 얘들아 50이 지금 되는 거니까. 알겠냐 얘들아? 그래서 소소하게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야. 뭘 걱정하는 줄 알겠지 얘들아? 우함수 기함수 프린트 안 돼 있을까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문제들은 다 확률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표를 준단 말이야. 표. 근데 지금 요 문제는 표를 얘들아 그림으로 줬을 뿐이야. 잘 봐 얘들아. 니네 여기가 m이 50이야. 그럼 얘들아 지금 내가 찍는 점 잘 봐. 이 점은 얘들아 x가 몇인 거? x가 60인 거 아니야? x가 60인 거 맞아? 60인 거? 그러니까 너희가 60 표준화 시켜봐. 같이 계산해. 60에서 50 빼 10으로 나누면 1인 거 맞아? 그러니까 요 점은 x 입장에서 60인데 z로 표준화하면 몇인 점이야? 1인 점이야. 그럼 요 점 있지. 지금 내가 찍은 점은 x 입장에서는 40인데 z 입장에서는 몇인 점이야? 마이너스 1인 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한테 야 이거 마이너스 1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림 한번 그려줄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표준화 시키면 z로서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가 0.6826이다. 그러니까 0부터 z가 1 사이에 있는 넓이는 0.3413이야 라고 준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마찬가지로 니네 요거 표준화 시키면 z가 2인 거 맞아? 여기 z가 2 나오는 거 맞아? x가 50에서 10 갔으니까 70인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들아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넓이가 0.9544라고 준 거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넓이가 0.9974라고 준 거라고. 내가 적어줄게 얘들아. 마이너스 2부터 z가 2까지 넓이가 0.9544라고 준 거고 마이너스 3부터 z가 3까지 면적이 0.9974라고 준 거야. 그러면 0부터 z가 2까지는 이거 뭐 해주면 돼? 이거 절반 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몇 나오니? 0.4772 나오게 되는 거 맞니?
0부터 z가 3까지의 면적은 0.9974를 절반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0. 몇이냐? 4 뭐야? 4 하면은 너희가 8, 19니까 2, 9, 18에 18이면은 17이니까 8, 7인가? 4, 9, 8, 7 이렇게 나오게 되나? 2로 나눠주게 되면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희가 두 번째 포인트야. 지금 이 문제는 원래 위에서 표로 줬던 걸 그림으로 줘서 너희가 알아서 내가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부분 있지. 이걸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준 거다. 이게 두 가지 포인트야. 알겠니 얘들아? 저거 주기가 100이라고 본 애들이 졸라 많다. 야 확률 밀도 함수가 전체 면적이 1인데 야 전기분포 면적이 1인데 계속 주기가 1이면 시장 이게 면적이 몇이니 얘들아? 이 말이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지들도 이상한 거지. 주기가 100인 게. 그리고 재수하는 거지 얘들아. 알았냐?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야 그러면 너희가 이제 끝난 게 아니 x에 대한 정규 분포는 50, 10의 제곱이고 문제에서 25개 뽑았잖아. 그러면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는 50이고 얘들아 2의 제곱 되겠지? 100 나누기 25 하면 4니까. 그래서 x바가 얘들아 44부터 48. 우리는 지금 x바의 정규 분포를 50, 2의 제곱으로 알고 있으니까. 야 이거 갖다가 뭐 위에 거 표준화 시켜서 넓이 구하는 건 너희가 할 거 아니냐. 여기에 표도다 내가 만들어 줬으니까. 알았니 얘들아? 개념 넓히기 문제는 숫자 바꾸기랑 표현 바꾸기랑 되게 비슷한 문제인 게 맞아. 알겠어 얘들아?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포인트가 있어서 따로 풀어줬을 뿐이고 여기 페이지에서는 건전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푼다. 근데 건전지 문제를 아주 외워서 그냥 x에 대한 정기분포 갖다가 x 바꿔 대충 만들어서 푸는 그런 습관은 버리자. 왜?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제 정확하게 너희가 오답을 하셔야 되니까. 알았니 아가들아 얘들아?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너희가 공부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됐냐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할 건데 여기 할 말해 얘들아. 솔직히 금방 끝나 얘들아 여기는. 그래서 너희는 여기까지 얘들아 이제 그 뭐야 풀어오는 걸 숙제를 좀 할 것이고 얘들아 좀 이따 RPM을 좀 띄워주긴 할 건데 이거랑 RPM 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어. 알겠냐? 자 한번 봐봅시다. 여기는 이제 정규분포 우리가 배웠을 때 나온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올 뿐인데 중간에 x에 대한 정규분포를 x바에 대한 정규분포로 이제 바꿔주는 작업 하나만 추가될 뿐이야. 여긴 되게 쉬운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x에 대한 정규분포가 60, 16은 4의 제곱이라고 내가 좀 쓸게. 거기서 n개를 뽑았구나. 그럼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60은 그대로일 텐데 루트 n분의 4의 제곱 표준 편차가 루트 n으로 나눠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얘들아 표준화 시켜서 0.99 이상이 되게 해주세요. 야 59에서 60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너희가 루트 n분의 4로 약분을 할 거고 61에서 60 빼주면 1 나누기 루트 n분의 4. 지금 이거 표준화한 계산이니까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지. 그럼 얘는 너희가 번분수 계산을 좀 해보시게 되면 4분의 루트 n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n 이렇게 너희가 이제 써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니? 됐냐 얘들아?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을 한번 좀 그려보시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야. 여기 어딘가가 4분의 루트 n이고 대칭된 곳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 있을 텐데 이 전체 이만큼 넓이가 몇 이상이 돼줘야 돼? 0.99 이상이 돼줘야지 돼. 그러려면
요 빨간색 넓이가 반쪽이잖아. 전체의 절반이 되는 거 맞아? 요 넓이 빨간색 넓이를 S라고 하게 되면 0.99를 얘들아 우리가 이제 2로 나눠주게 되면 0점 얘들아 몇 나오니? 495가 되는 거 맞아? 0.495. 이거 괜찮아? 그래서 0.495 이상이 돼야 2배 했을 때 0.99 이상이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전기분포에서 했던 거야. 딱 0.495인 게 여기가 몇일 때가 여기가 2.58일 때가 0.495인 거니까 그거보다 빨간색이 커지려면 4분의 루트 n이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4분의 루트 n이 2.58보다 얘들아 크거나 같아지는 최초의 n 값을 계산하게 되는 문제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럼 여기다가 4 곱하면 4, 8에 32냐? 그 다음에 20에 얘들아 23이고 그러면 10.32가 되나 얘들아? 10.32 이거 괜찮니 얘들아? 맞냐 얘들아? 4 하면 8에다가 하면 10.32니까 루트 n이 10.32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n은 얘들아 누구 이상이 돼줘야 돼? 10.32의 제곱 이상이 돼줘야지 돼. 제곱은 니네가 해. 예빈아 자꾸 자면 안 돼. 자지 마. 가만 놔둘 것 같진 않거든? 똑바로 들어. 그래서 n이 얘들아 10.32 제곱 이상이다 라고 해서 답은 너희가 하고 나는 10.32를 제곱하기 싫으니까. 알겠니 얘들아? 대충 100이니까 100일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제곱 열심히 해주셔야지 돼. 야 그러면 솔직히 얘들아 여기 페이지는 조심할 것도 없고 너희가 어떤 생각이 드니? 그냥 x에 대한 전기분포 갖다가 x바 전기분포 만들어가지고 뭐 표준화시키는 그 과정이 그냥 우리가 얘들아 여기 통계적 추정 배우기 전에 전기분포 문제랑 똑같단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 정도로 너희가 이제 풀어주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여기 표현 바꾸기는 너희가 한번 좀 여기 뭐 내가 많이 풀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 정도만 더 풀고 뭐 끝내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할게. 여기까지는 여기 페이지는 뭐 내가 아까 페이지처럼 뭐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 초록색으로 형광펜 친 것들도 없잖아. 그래서 너희가 100일 하나 무게 평균이 500,12의 제곱을 따르는데 36개를 추출해서 x바에 대한 정규 분포 좀 만들어 주세요. 36은 6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x바가 a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요 정규 분포 갖다가 얘를 너희가 이제 표준화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500 나누기 2보다 z가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062 이하가 지금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못 푸는 건 정규 분포로 다시 해야 되는 친구들이야. 여기서부터는 그냥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 곡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내가 좀 그려서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놓고 누군가보다 작거나 같을 내가 여기를 2분의 a-500이다 라고 할게. 그거 왼쪽 넓이 즉 빨간색 넓이가 0.0062보다 작거나 얘들아 뭐야 작거나 같아줘야 된다 라고 한 거잖아. 그럼 딱 얘들아 요 빗금친 넓이가 딱 0.006이가 되려면 0.006이 더해서 0.5 되는 게 2.5지. 그러니까 여기가 몇일 때 이 점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2.5일 때가 딱 빨간색 면적이 0.006이가 나오지. 근데 그거보다 면적이 작아지려면 어때? 빨간색 막대기가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2분의 a-500이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a가 얘들아 49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괜찮니 얘들아? 뭐 최대값이니까 495가 정답이 될 거라.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 많이 쳐다볼 건 없지만
니네 얘들아 정규분포 공부할 때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었을 거야. 여기는 쉬운 문제만 나왔지만 정규분포는 대칭성을 포함해서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얘들아 수준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 알겠니 얘들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계적 추정에서 이 전반전이 끝난 건데 오늘까지 해서 여기에서도 너희한테 이제 정규분포의 대칭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질들 뭐 커트라인 구하는 것부터 우리 여러 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응용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여기 추정 쪽을 하기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공부해 놓으시면은 좀 될 것 같고 해서 일단 55쪽까지 얘들아 내가 진도를 나갔고 여기까지 정말 엄밀하게 너희가 얘들아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그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이냐 얘들아 여기에서 통계적 이제 추정 쪽 이제 문제도 좀 풀어야 너무 문제가 적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96쪽이야 얘들아 96쪽부터 유형 6번까지 유형 고작 6개야 24문제도 안 되거든 96쪽부터 해서 유형 1번부터 6번까지 얘들아 얼마 안 되는 숙제고 하니까 아무리 얘들아 수투 수원에 비해서 2학년 때 통계의 비중이 좀 적어도 확통의 비중이 유형 1번부터 6번까지는 완벽하게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자. 알겠냐 얘들아? 그렇게 이제 마무리 할게요.